반갑습니다. 차달TV의 김태훈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핫섹터 세 종목으로 리딩 가이드를 잡아드릴 건데, 최근에 저희 한투연으로 가장 많이 질문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인데, 네오셈,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흥하해운, 이 세 가지 위주로 제가 가이드라인을 한번 잡아드릴 거고, 우선 오늘 국내 시장이 반등하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상승, 그리고 최근에 개인들이 투자하기가 아주 좋은 선초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시초에서 어느 정도 달려서 나와주는 그 섹터들만 잘 잡더라도 사실상 국내 주식 투자에서는 하루 3%에서 5% 실현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상한가를 잡겠다 아니면 혹은 뭐 시외를 보고 시외 물량을 계산해서 다음날 시초에서 어느 정도 단타 물량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평균비 매매는 좀 많이 갔죠. 갔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최대한 종목들 아마 물리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코로나 지수 이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90명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처럼 모든 섹터들이 올랐던 이런 시장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는 손익비를 잘 잡아서 그 손익비 구간에서 추세를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잘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네오셈이랑 자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흥하해운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우선은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유명한 매집주였죠 초반에. 보통 사람들이 2,200원까지 매집을 꽉 잡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실상 개인 물량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전에 네오셈은 누구나 다 아는 기관들의 애총하는 종목이었고 이 애총하는 종목에서 손바뀜 즉 2,200원 위에서부터는 외인들이 엄청난 매집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들어왔던 게 NH농협에서 많이 들어왔던 대차장고 물량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대차장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CXL 이런 부분을 잘 봐줘야 되는데 자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악재가 있었죠. 12일에 이어서 오늘 또 4.2만 주가 추가로 12 전환으로 추가 상장한다라는 건데 12 발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분들한테는 되게 부담되는 악재 중에 악재죠. 왜냐하면 기업이 말 그대로 그 사채 빚을 못 갚으면 주식으로 담보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받았던 그 기업들은 물량을 들고 가진 않겠죠, 오랫동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소 지점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상방에서 추세 파동이 나와서 추세 파동이 꺾이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 추세 구간을 잘 잡아줘야 돼요. 보면 미국 정부가 이제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투자를 하고 있는 저희 나라의 삼성전자의 반도체 법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오늘 호재가 되면서 반등갭이 나왔고 이제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SSD, D램 검사 장비를 이제 글로벌의 점유율을 1위로 잡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화한 유일한 CXL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CXL 자체가 왜 올랐느냐 이거를 잘 봐야 된다라고 보면은 CXL 같은 경우에는 CXL의 뜻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컴퓨터를 연산하다라는 뜻인데 이거 자체가 이제 고성능 서버 시스템 슈퍼컴퓨터들이라고 하죠. 그런 컴퓨터들의 CPU와 함께 되는 가속기, D램, 저장 장치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차세대 인터페이스를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CXL이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게 되면은 사실상 반도체 전체적인 이슈로 묶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나 혹은 뭐 저쪽 이제 앞으로 투자받을 호주 쪽에서 아주 큰 이슈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 상태가 사실상 전고점에서 물량 자체가 조금 많이 들어왔는데 이 물량 자체가 좀 많이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물량이 부담이스러우면 자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에서 엄청나게 많이 매집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미 고점에서 한번 무너지는 추세가 출현이 되었고 거래량도 똑같이 출현이 되었습니다. 근데 현 주가에서 되돌림 추세, 즉 지금 구간에서 상승 추세로 가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슈냐 재료를 많이 모아서 터트리는 게 아니라면 조금 많이 어려운 상태이긴 하죠.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이나 비중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방에 볼펜 딱 잡아주시고 9,200원 정도로 이탈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근방에서 추가 매수 그리고 이탈 시에는 추세를 돌려줄 시간과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딱 이탈해 준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손절을 추천드리고 내일 금요일 마무리 주봉이죠. 마무리 주봉에서 자 1300원 구간 조금 더 길게 보면 만원 구간이 깨지는 구간까지는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구간이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전 고점까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1차적인 대도 목표인 13,000원까지는 홀딩하시면서 다음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좋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좀 숙지해 주시고 지지 구간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만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하방 구간에 9,600원을 다음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방어해 주는지 꼭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이탈하거나 혹은 아니면 이탈하지 않아서 네오셈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오셈의 재무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B 추가권까지 떴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가이드를 잡아서 대응하실 분들은 이제 아래 한투현으로 문자 2번 보내주시면 저 차다리 직접 한번 연락드리고 네오셈뿐만 아니라 기타적인 종목들도 제가 웬만하면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2번 보내주시면 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이제 이거는 PCB랑 AI 챗봇 관련하는 5G의 좀 유명한 종목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 주셨던 건데 오늘 외인이랑 기간이 조금 많이 담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수 페타시스 조금 많이 담아줬어요. 근데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TSMC 실적이 좋다고 엔비디아가 상승한다고 이 수페타시스도 상승 기류를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상 보면 엔비디아가 오른다고 그 다음날 바로 따라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한 6개월 정도 매매를 했었어요. 제가 샀던 구간이 딱 요쯤 구간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저희 무료 방문들이랑 같이 매매를 진행했고 제가 이 구간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상방 추세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돌파를 하고 올라타는 지점이었어요. 보시면 상방 재기준 추세 구간이 딱 여기. 그러면 이 추세 구간에서 저는 어느 정도 올라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격 흐름을 보고 이제 심리도 상태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 실현을 했고 이 구간에서 실현을 하고 나서 사실상 조금 많이 크게 올라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수 페타시스는 단기 추세도 통하지 않는 차트다.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 구간이랑 저항 구간, 즉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게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거짓 없는 깨끗한 지표,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괜찮았고 외인이랑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 쪽에서 매집 물량도 꽤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 많이 잠잠했기도 했고 하락갭도 보였고 추세도 이탈했었지만 이 라인업에서 42,2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이 42,200원 구간을 돌파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일까지 뚫어줘야 된다라는 미션이 있으면 사실상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다음 주 수요일 전후로 42,200원 돌파 과정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우선이고 추세와 상단 볼린저 밴드가 겹치는 골든 크로스 구간에서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저는 아무래도 손절을 각오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위에서 사신 분들은 정말 애석하지만
어저께까지가 추세 구간에서 잡아주는 일정 추가 매수 구간이었어요. 일정 추가 매수 구간에서 이미 추가 매집을 못했었고 3단 박스권에서 3층 길이도 못했기 때문에 위에서 익절을 하지 않았던 대가라고 보시면 되고, 내일 만약에 주가가 아마 상승 출발할 것 같은데 시간에서 조금 미지근했죠. 이 상승 출발해서 5분봉 기준으로 한 분봉이 꺾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저는 내일 추가 매수 진입할 것 같고, 제 아무리 이슈가 좋고 기업이 탄탄하다 해도 유통 비율 대비해서 대주주 지분,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이 꽤 높죠. 세력들이 쥐고 있는 유통 물량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아래 구간 32,500원 선, 저는 이제 이 추세가 올라오는 기준으로 잡았을 때 32,500원 선은 최소한 손절가는 꼭 두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여기까지는 최소 일반적인 분들이 따라오시기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 뭐 지표에 대해서 풀어내면서 얘기를 드리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소페타시스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 42,200원, 그리고 내일 갭이 어떻게 시작해서 5분봉이 꺾이는지, 그리고 32,600원 이 구간을 이탈을 하는지만 잘 체크해 보시고, 혹시라도 내일 5분봉이 꺾였다 아니면 평단가가 42,000원 위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저희 회사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로 이소페타시스도 좋고 뭐 관련 섹터, 뭐 관련돼 있는 뭐 개별 종목들,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한 뭐 재무나 기업 방향성 그런 것들은 제가 직접 차단히 연락드리니까 아래 한 투연으로 문자 2번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한번 연락드릴게요. 자, 흥하해운 이거는 오늘 시외에서 조금 올랐죠. 한 1%에서 1.5% 사이 등락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흥하해운은 사실상 앞전의 이슈들은 뭐 필요가 없죠.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권으로 인해서 상승을 만들었던 건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 갈등으로 인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흥하해운은 이미 앞전에 많은 분들이 사랑도 하고 눈물도 흘렸던 종목인데, 해운 쪽 무역 관련으로는 크게 상승했고 고점에서 거래 수급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이 거래 수급 구간에서 매물대를 확인을 해보면, 자, 이 매물대, 3단 매물대를 다 감내를 해야 돼요. 이 3단 매물대를 전부 다 하방으로 압력이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 지금 추세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 거래량도 참 좋은데 손절가 세팅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놔야 됩니다. 해놨구나. 2,695원인데 2,650원 선까지는 여유롭게 잡아두시고, 2,650원 선 이탈 없으면 전 개인적으로 흥하해오는 좀 양호하다라고 보여지고, 일반적으로 평단가 자체가 2,300원 위로는 사실상 크게 뭐 없죠. 딱 이 박스권 매물대 3단 구간을 잘 봐줘야 되는데, 2,300원 아래에서는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2,300원 위로부터는 이제부터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매집 물량이 쏠려 있는 단가라서 많이 애매한 구간 3,300원에서 2,650원까지가 이제 개인과 기관의 물량으로 파악이 되고, 여기서부터 리스크 관리를 강하게 들어가 준다라고 하면 제가 꼭 앞전에 말씀드린 2,650원 이거 손절가 세팅 꼭 하시고, 조금 더 길게 보신다 하셔도 2,540원 정도가 저는 마지노선으로 보입니다. 2,540원 선이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언젠간 오르겠지, 모르겠다 라는 투기 방식으로 주식 투자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꼭 리스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평단가가 너무 높아서 대응하시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이나 이제 섹터에 대해서 분석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내일이나 내일 모레 회사 통해서 연락 받아서 한 번씩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네, 편하게 아래 번호로 한투연으로 문자 2번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